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발매했습니다. 조역점의 꾸미에는 카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10분짜리 예습 영상 8개 정도만 보시면 1시간에 훌륭한 전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 나타로에서 발매했습니다. 카드로 보는 조역점 방문과 돈라운드 카드만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서는 카드만을 팔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정오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오화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 중에서 미인들이 많지만 특히 경우에는 유시원, 이준기, 고소영 같은 수많은 분들이 경우일주에 관한 전체적인 특징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사주, 실전, A4 영크기로 가격해서 살수 있는 전페이지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적천수 오늘 공부는 오화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화의 특징을 뜻, 오화라는 사람, 물적인 것 등등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오화의 특징을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써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를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자가 약간 삐뚤게 나간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화 안에는 오화의 지장간으로는 병, 기, 정, 이 오화는 왕제의 오행입니다. 지지 중에서 왕제의 오행. 왕제의 오행이란 건 묘, 오, 자, 유. 묘, 오, 유, 자가 있습니다. 봄의 왕지 묘. 오늘은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왕지 오, 가을의 왕지 유, 겨울의 왕지 자, 빠졌습니다. 오, 묘, 오, 유, 자. 이 왕지는 대단히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인묘진 봄의 계절에서 묘는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가장 강합니다. 여름의 계절에서 사오미의 왕지는 오, 여름에 제일 강한 계절이 오화입니다. 그래서 양력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가장 햇살이 따가운 시기인데 우리가 가장 덥다고 느끼는 시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가 됩니다. 가을에 가장 가을다운 계절은 유입니다.
겨울의 가장 겨울다운 계절은 자입니다. 오, 묘, 유, 자가 만나면 가장 강렬할 시기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면 가장 피해도 크기도 하고 또 가장 부딪히지 않으면 가장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오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여름에 가장 강렬한 오와 움츠려드는 계절인 겨울에 가장 강력한 시기인 자가 부딪히면 좌우충이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파가 큽니다. 우리가 계절을 논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계절 4계절이 있지만 한여름의 오와 한겨울의 자가 부딪힐 때 가장 강하게 부딪혀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주가 나쁠 때는 나빠가지고 쩔쩔매는데 예를 들면 경호가 있는데 경호가 여기 있습니다. 경호가 있는데 사주가 나쁜 경우에 자가 와서 치면 나쁜 상황이 풀리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사주가 나빠서 묶여서 쩔쩔쩔 매는데 대운에서 자가 오거나 세운에서 자가 오면 10년 동안 혹은 그해 동안은 일이 술술 풀려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를 알기 전에 묘, 오, 유, 자의 왕지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왕지가 왕지끼리 부딪히게 되면 큰 파란이 일어난다. 또한 원국에 오, 묘, 유, 자가 많으면 도화살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생긴다. 너무 많이 나서고 설치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직장의 일을 만나든 해서 도화의 문제가 생기고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something special이 생긴다. 어페어즈도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페어즈는 일, 이런 뜻입니다만은 어페어즈 할 때는 남녀관계의 로맨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 오, 묘, 유, 자의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지의 오에 관한 설명은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묘, 오, 유, 자의 관계를 설명드린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화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6월 6일부터 7월 7일경 가장 더워질 때는 한 달 뒤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서 한 열흘 뒤가 가장 덥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중국의 화북지방의 위도에 맞춰져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남극은 아닙니다. 남극이 아니라 남반부는 아니다.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도의 밑에 하수에 물으려면 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좌우충의 경우가 남반부에서는 자가 오의 역할을 하고 오가 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은 너무 깊이 이제 들어가면 엉뚱한 이야기가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오화는 양력 6월 6일부터 7월 7일경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이다. 대전 기준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11시 32분 5초부터 13시 32분 5초까지입니다. 우리가
12시부터 11시부터 1시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 효고현 아카시의 동경 135도 시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135도 시를 쓰는 우리는 아카시, 효고현 아카시의 기준시를 쓰고 있는 것이지 도쿄, 동경의 길을 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루, 사슴 이런 것처럼 뛰노는 것을 자유롭게 평온하게 뛰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노루는 순종적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입니다. 봉화의 의미를 옛날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봉수대에서 불을 붙여서 봉화를 올리는 것을 오화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봉수대에서 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종을 쳐서 오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봉수대에서는 봉화를 올릴 때는 오화를 올리지만 오시에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소식, 연락, 연예인, 택배, 대리운전, 항공송문 되게 바쁘고 앞으로 설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는 꽃이 만발한 시기, 꽃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질수는 있습니다만 만발하는 시기, 최절정의 시기, 유흥, 오락물에 관련된 일, 스포츠라이터를 받는 일 이런 것이 오화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많이 보시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사주를 많이 보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위에 조역점 후원 적천수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역점 후원이라고 있습니다. 45,000원을 후원해 주시면 21세기 조역점 한 권 카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카드를 잘라서 코너를 부드럽게 동그스름하게 만드는 코너 라운드 한 개를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의 물적인 측면은 이 오화는 본래 양화입니다. 경오, 경이 양의 천간입니다. 당연히 지지도 양이지만 경오에 붙은 이 오화는 사용될 때는 음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양체음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화로 사용되긴 하지만 본래의 개성인 음화의 개성도 강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음화보다는 양화의 성질의 개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래의 성질인 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병기적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가야 합니다. 오화는 병, 기, 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지의 오행이라도 양지의 오행, 다시 말해서 묘, 유, 자 안에는 중간에 중기가 없습니다. 대부분 없는데 오화 안에만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토는 너무 뜨거워서 폭발할 것 같은 것을 적당히 중화시켜 주기로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요것만 예외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토는 원래 물기가 있는 흙이지만 병기정 오한에 들어있는 기토는 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라는 화와 정화라는 화, 이 화의 뜨거움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물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 경오, 오,
화 안에 들어있는 기토입니다. 그러니 천간에 있는 기토와는 약간의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간이 기토에 가 있다면 일간의 기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오화라면 월지가 오화라면 이 기토는 월지 안에 있는 기토한테 뿌리를 갖고는 있습니다. 뿌리를 갖고 있어서 튼튼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기토는 물기가 없는 기토라서 다른 천간에 나와 있는 이 기토의 뿌리의 역할 자체는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화라는 사람은 인적으로 대단히 성질이 급합니다. 양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활동을 하고 화술이 탁월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긍정적 진취적이지만 성질이 급해서 마음에 안 맞으면 뒤엎어버리는 성질도 있습니다. 대단히 양적이고 밖으로 다니기 때문에 소방관, 택배, 대리운전, 외양선, 승무원처럼 대단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우 이야기입니다만 경우일주에는 김성우, 강원래, 고소영, 이민정, 이준기, 류시온 수많은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경우일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는 나체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오화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만을 이야기해보면 불같은 성질, 다혈질, 어수선하고 엇갈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질, 다혈질, 어수선하는 것 때문에 남녀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충고를 거부하고 비타협적인 사람입니다.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동수, 변동수가 많습니다. 절국, 공의 같은 막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거 이쪽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수선하다, 성질이 급하다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우, 강원래, 고소영, 이민정, 이준기, 류시연이 모두 다 엉뚱한 일을 벌려서 어수선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미인이기도 합니다. 경우일주는 미남이고 아주 그럴싸한데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화에 관해서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오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중기에 기토가 있는데 화가 너무 뜨거운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지장간에서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지장간은 모든 원칙에 따라서 다 움직이지만 이 기토만은 너무 뜨거운 계절에 병화와 정화를 커버해 주기 위해 만드는 예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우의 특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